메모리를 위로 쌓은 다음에 수직으로 뚫어서 연결하자. 네. 이거 뭐 그냥 들었을 때 참신한 아이디어인가요, 이게? 그냥 할수 있는 거. 예, 칩을 막 늘어놓는 대신 위로 쌓으면 그렇지.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변한 건 뭐냐? 예. 그러니까 용량당 가격이 5배 차이 난다는 건 예를 들면 제가 HBM 16기가 하면은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일반 D램은 뭐 20 이렇다는 거잖아요. 20, 30. 그러니까 용량당 가격을 4-5배씩 내고도 쓸 거냐 말 거냐 문제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런 가격일 때 쓸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메모리 정도에다가는 돈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 그 뒤를 지키고 있는 AI 기술이 워낙에 매력적인 기술이기 때문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HBM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반도체 시장 전반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자세하고 정밀하게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일단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HBM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가능성, 성장성에 대한 부각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HBM과 기존의 그 D램 이 부분의 어떤 구조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뭐 좀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사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엑셀이라든지 요 앞에 뭐 노트북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실제로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흔히 말하는 그 CPU나 GPU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CPU와 GPU가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어딘가 창고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메모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BM이나 기존 메모리나 이 어떤 연산용 칩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것, 프로그램 일부나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저장소의 일종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기존 메모리와 HBM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그 물리적 공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이랑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연산하는 칩, 그 두뇌에 해당하는 녀석한테 줄 수 있는지 차이밖에 없어요. 제품으로서 HBM은 용량이 더 크고 그 큰 용량을 빠르게 그 연산 칩에게 보내줄 수 있는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D램에서 이제 HBM 쪽으로 상당히 좀 시장이 새롭게 이동이 된다거나 HBM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프로그램이 변해서 그랬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연산용 칩,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요 노트북에 CPU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CPU로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구동한다고 하면요. 그 CPU가 메모리에서 가져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시절엔.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 한 주먹만큼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CPU가 한참 구동을 하면 뭐 엑셀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거 불러오면 또 잠깐 메모리에 갔다가 가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AI에서. 근데 AI라는 걸 학습시켜 보니까 그 연산용 칩도 바뀌었고요. 학습을 이제 기존의 CPU는 좀 학습이 느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이 더 빠른 칩인 GPU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GPU라는 녀석을 써보니까 GPU를 빠른 걸 놔도 메모리가 느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GPU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큰데 정작 메모리가 느리면은 결국 칩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HBM이 각광받게 된 거죠. 뭐 요약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이 옛날보다 메모리에서 더 많은 걸 가져와야 되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메모리웍은 메모리 성능 안 올라가는 문제예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CPU랑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CPU 성능보다 네. 메모리 성능이 느리게 올라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CPU 10배 빨라질 때 메모리가 한 2배 정도밖에 안 빨라졌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AI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10배 가까이 빠르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이제 그래서 HBM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존 기술에다가 패키징 기술 같은 걸 합쳐갖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월이 나옵니다. 예.
소프트웨어도 우리는 프로그램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는지 안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 빨리 돌리려면 결국 프로그램이 돌아간 연산 칩이랑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예. 그 프로그램 모습에 맞는 조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CPU랑 그냥 D램이었죠. 그게 근데 요즘 인공지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선호하는 연산 칩이 바뀌었고 그랬더니 메모리가 같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연산칩이라는 게 네. D램, HBM 이런 것들이 연산칩. 아, 그거는 메모리. 이건 메모리고 연산칩은 어떤 거예요? CPU, GPU. 그러니까 공장이랑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CPU, GPU가 공장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D램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정확해요. 네. 창고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돌려보니까 CPU 때랑 달리 많은 재료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뿐인 거예요. 이제 HBM이 되게 좋아요. 챗GPT 같은 거 학습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AI가 크니까 그렇죠. 학습이 오래 걸려갖고 다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은 쓴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컴퓨터 성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역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HBM의 대역폭이 높은 이유는 어떤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일단 왜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이제 메모리랑 되게 상호작용이 많아졌어요. 네. 말씀드려서 엑셀 같은 거 돌릴 땐 예를 들어 1초에 제가 메모리랑 한 100번 정도 상호작용을 했다고 하면요. 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1000번, 2000번씩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조 기술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이 디램 산업을 전 세계를 이제 차지해 나가던 시점에 사실상 그 디램이라는 건 당시에는 용량이 높은 게 그 동일한 면적 대비 용량이 높은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택한 기술상으로는 디램의 그 개별 저장소의 반응 속도가 얼마 이상 높아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용량을 매해 2배 늘릴 수 있는데 메모리가 2배씩 빨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매해. 네, 그렇죠. 예. 근데 저쪽에서 CPU는 계속 빨라지죠. 달라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일종의 메모리월 개념인데 아. 그래도 어떻게든 뭐 잘 해 나갔어요, 그동안. 예. CPU가 임시 저장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모리랑 조금 덜 대화하기도 했는데 예. 근데 AI가 되니까 이제 CPU 그 연산용 칩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저장소에 아무리 해도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예.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무조건 빠르게 데이터를 줘야 되게 됐죠. 예. 근데 말씀드렸던 아까 제조 기술을 선택할 때 밀도 중심으로 제조 기술을 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밀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그리고 AI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연산용 칩이 요구하는데 네. 못 보내주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제 그래서 HBM 같은 메모리가 나오고 그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반도체 제조 이제 제조라고 하면 우리 그 웨이퍼 원판 넣어갖고 뭐 노광기로 쏘고 패턴 그리면 뭐 칩이 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나온 짠하고 나온 칩에다가 예.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이제 대역폭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일단 그 우리가 이제 HBM 얘기를 할 때 이제 HBM을 만드는 기술 쪽에서 이제 공정 얘기를 하면서 TSV라는 공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TSV 기술이 뭐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메모리를 당장 내일 그 칩 하나, 동일한 크기의 칩 하나를요, 메모리 칩을 예. 뭐 5배, 10배 빠르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그 GPU가 인공지능 학습하려면 초당 4TB의 데이터를 요구한다고 해볼게요. 네. 되게 큰 숫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기술에서 메모리는 해봐야 몇십 기가바이트밖에 못 보내줘요. 네. 근데 그거를 20배로 막 늘릴 수 있겠느냐, 제가. 할 수 있으면 지금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메모리들을 위로 쌓아요. 아. 그렇게 해서 메모리 20개를 한 패키지에 집어 넣은 다음에 예. 그 20개 각 메모리 칩 하나하나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야 메모리랑 그 GPU 연산 칩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메모리를 한 방에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 기술의 선후 관계를 좀 이해를 했으면 돼요. 예.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제일 큰 고객은 AI죠. 예. AI가 제일 큰 고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 그리고 AI를 가장 잘 되게 해주는 칩은 GPU예요. 예. 그 AI도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죠. 예. 근데 GPU는 연산칩이고 일종의 공장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방식이 공장에서 공장 창고에서 데이터를 마구마구 뿜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메모리도
용량이 크고 빨라야 돼요. 아,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야지 사고 보완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 네, 근데 메모리 회사가 그래서 주문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보면 네. 기존의 칩을 이렇게 하나씩 팔아갖고는 도저히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별 칩들을 이렇게 합치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이제 전문가님께서 집에서 이제 딱풀로 이런 걸 만들 자신이 있으면 만들면 HBM이 될 수 있죠. 메모리 사서 딱풀로 붙여서 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TSV로 이렇게 만들어낸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뚫어서 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게 최선이더라. 이래서 사용하는 기술인 거예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면적도 작게 차지하고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는. 이제 기존보다 좋다 나쁘냐는 사실 시장이 정하는 건데 예. 이 TSV 쓰는 HBM 자체는 2009년, 2010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는 뭘 생각했느냐면 슈퍼컴퓨터랑 예. 그 게이밍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 고객이 니즈가 그게 있다는 예. 얘기죠. 지금 AI인데. 예, 근데 그 시절에 슈퍼컴퓨터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기상청 슈퍼컴퓨터다 이런 거. 이게 마켓이 클까요, 이게? 사실 별로 마켓이 크진 않을 거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한테 다 팔 수 있는 기술이 생겼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수요가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되죠. 부가가치도 높아요. 우리는 전부 그 인공지능을 구동하고 싶죠, 이제. 그런데 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GPU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GPU라는 녀석이 그 인공지능 구동에 딱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근데 구동칩, 이 연산칩만 있으면 안 되고 데이터 저장소인 메모리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메모리 회사는 GPU 회사가 원하는 메모리를 팔아야 됩니다. 예. 근데 GPU 회사가 원하는 메모리는 뭐냐? 지금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용량이 크고요. 네. 그리고 1초에 더욱 많은 데이터를 GPU에 보내줄 수 있는 메모리를 원하고 있죠. 예. 그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는. 예. 우리는 AI를 돌리고 싶은데 AI는 그 용량 큰 메모리의 대역폭도 커야만 구동이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HBM 기술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와 함께 TSV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우리의 큰 고객인 GPU, 엔비디아 같은 회사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엔비디아한테 팔려면 그 데이터를 1초에 많이 보내줄 수 있고 용량도 큰 메모리를 내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의 DGX 아니 그냥 A100이라는 그 학습 카드를 보면 용량이 한 80기가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메모리를 칩 하나하나씩 80기가 만들려고 하면요. 이게 한 뭐 100몇 개 내지 60몇 개를 그렇게 붙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GPU라는 카드를 만들고 요 위에다가 그 연산용 칩을 붙여서 메모리를 붙이는데 이 기판이 전부 메모리 천국이 돼 버리겠죠. 이런 거 뭐 한 30몇 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머리를 쓴 거죠. 사실 뭐 최근에 쓴 머리는 아니고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다음에 이렇게 쌓아갖고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 GPU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연결해 주기로 한 거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아까 만들었던 칩을 수직으로 쌓으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또 이거 그냥 이렇게 쌓아서 연결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연결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반도체는 그런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 밑에 소자층이 있고 그리고 매번 노광 식각 증착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쭉 쌓아 올린 다음에 드디어 칩을 마지막에 볼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옆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런 녀석들이 그 칩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메모리라고 하면 CPU랑 연결될 수도 있고 일부는 전원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근데 여기다가 메모리를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칩은 바닥으로는 뚫리지 않고 위로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칩이랑 통신할 방법이 없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볼 모양은 제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1000개가 넘어야 HBM 그 칩 하나하나가. 밖이랑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서 이렇게 한 번에 연결. 요게 그 TSV 개념인 거죠. 길게 왔는데 결론은 우리의 메모리 제조 기술은 지금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냥 메모리 칩을 많이 써서 GPU가 원하는 거 용량과 대역폭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도를 좀 높이려고 용량이죠. 위로 쌓아 보니까
중간에 끼인 칩이 통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아랫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TSV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최근에 부각되고 각광받는 이유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이거 사실 근데 물리적인 공간을 아끼려고 메모리를 위로 쌓은 다음에 수직으로 뚫어서 연결하자. 네. 이거 뭐 그냥 들었을 때 참신한 아이디어인가요, 이게? 그냥 네, 그냥 할수 있는 거 같은데. 예, 칩을 막 늘어놓는 대신 위로 쌓으면 그렇죠. 되잖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실제로 변한 건 뭐냐? 예. 이 HBM이 실제로 나왔던 2009년, 10년대에 네. 이걸 어디에 쓸까 고민했을 때 나온 보통 슈퍼컴퓨터 이런 거예요. 예. 기상청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데 쓰려고 만든 거죠. 예. 근데 시장이 안 크죠, 별로. 예.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예. 정말 조금 팔 메모리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칩을 이렇게 4개 만드는 거랑 칩을 4개를 만든 다음 결합해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연산용 칩이랑 연결하는 것 중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이게 훨씬 비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칩을 만들었는데 칩의 최종 사용처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면은 상대가 쓸 수가 없죠. 예. 그냥 싸고 조금 느린 메모리 쓸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나왔더니 갑자기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예.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10년 전에도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전혀 참신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요의 발달과 수요의 그 다변화에 따라서 그런 공급의 흐름이 변화가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냥 디램이랑 용량당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량당 가격이 5배 차이 난다는 건 예를 들면 제가 HBM 16기가 하면은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일반 디램은 뭐 20 이렇다는 거잖아요. 20, 30. 그러니까 용량당 가격을 4, 5배씩 내고도 쓸 거냐 말 거냐 문제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런 가격일 때 쓸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메모리 정도에다가는 돈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 그 뒤를 지키고 있는 AI 기술이 워낙에 매력적인 기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TSV라는 것이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수요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 가장 그냥 손쉽고 가장 실용성이 있는 그런 공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예, 같아요. HBM 만드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기술인 거죠. 이게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뭐 이거 말씀드렸지만 만약 집에서 TSV 같은 거 없이 디램을 여러 개 사갖고 TSV 한 지금 HBM 성능을 낼 수 있으면 그냥 살 거예요. 엔비디아는. 예. HBM 그러니까 사실 TSV라는 기술에 엔비디아가 관심이 없겠죠. TSV 안 써도 요만한 크기의 용량 크고 대역폭 높은 메모리 가져오면은 쓸 거라고요. 여기는. 근데 메모리 회사들이 열심히 머리 써도 떠오르는 거 TSV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일단 쓰고 있는 것뿐이죠. 당분간도 뭐 그럴 것이고. 그 공정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HBM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세대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제 6세대라 그래갖고 뭐 HBM 4까지 이제 양산 체제로 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존의 3, 2, 뭐 4, 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에서 어떤 그런 그 기술의 어떤 차이, 성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3나 4 이런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메모리 HBM이란 메모리가 하나 있으면 이게 GPU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여러 개 HBM이 이제 연결이 돼요. 여기 여기도 HBM으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GPU는 매해 빨라지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매해 새로운 칩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BM도 빨라져야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GPU는 힘이 넘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안 주면은 AI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는 요 선 하나당 전송 속도를 높이는 거. 예. 우리가 HBM3에서 HBM3E 뭐 이런 걸로 간다면 되게 이런 거예요. 요 선의 그 전송 속도를 막 높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예. 그럼 이 속도를 계속 높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게 됐으면 사실 HBM이 TSV 기술을 쓸 이유도 없어요. 예. 이게 요 개별 선의 그 속도를 높이는 거냐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뭐 선 하나를 2배 빠르게 하면 에너지를 4배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요 선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선당 속도는 유지하고. 이제 요런 게 HBM3에서 4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비용이 늘어나지 않나요? 비용 늘죠. 그죠. 근데 그 비용 느는 거에 대비해서 뭐 수요가 있으니까 수익성은 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이거는 앞으로 AI가 가는 방향에 따라 달렸는데 네.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고객은 더 빠른 메모리를 요구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줄 돈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엔 심지어 이걸 한 10배 빠르게 만들었는데 AI가 그렇게 빠른 걸 원하지 않더라 하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라든지 니즈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라는 부분 속에서도 그만큼 이제 속도를 맞춰준다. 뭐 그런 네. 개념이겠네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수요자가 내려는 의향이 크니까 음, 기존의 메모리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컴퓨터용 메모리 팔 때는 비싸서 적용 안 했던 기술들을 써도 되게 된 거죠. 예.